저는 이수지고요. 저는 무엇을 만드는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더 집중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과 시스템, 그리고 그에 필요한 도구들을 직접 제작을 해서 그 제작하는 방식이나 시간들이 조금 더 큰 비중을 두고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그래픽을 공유하는 매우 사적인 방법론은 사실은 그 안에 단어들 중에서 매우 사적인이라는 단어에 저는 더 집중을 했는데요. 서체라는 것이 이제 그게 만들어진 순간부터 찍어내도록 만들어지게 설계되어서 고안된 어떤 그런 주체잖아요. 근데 그 서체라는 것이 글자이긴 한데 사실은 손으로 물리적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이러니한 어떤 주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떻게 서체를 손으로 구현해 볼 수 있을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서체라는 것은 그 곡선이나 형태나 비례 같은 게 전부 다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바뀌면 이게 다른 서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써내려가는가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제가 뭐 일부러 공예적인 방식을 시도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공예와 같이 약간 완벽에 가까움을 요하는 어떤 그런 작업 방식이 요구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예적인 그런 정신을 조금 차용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체는 저한테 약간 아이러니한 주체인데, 그게 글자 자체라는 것의 필수 요소는 쓸 수 있다라는 것과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읽을 수 있지만 쓸 수 없는 서체를 써보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능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쓴다는 것은 조금 더 본능적인 행위가 추가되어 있는 건데, 이게 제도를 한다던가 자를 대고 그린다던가 하는 것은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 기계를 보시면 사실은 저는 옆에서 이제 제가 만든 맵과 룰을 가지고 마치 제도를 하듯이 선을 따라 그려 나가요. 하지만 제 왼쪽에 있는 실제 펜은 그 행위를 따라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체가 되지만 내가 실제로 쓰는 것이 아닌 이 도구가 본능적으로 쓰는 것처럼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생각하면서 약간 파트를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한쪽에서는 제가 쓰고 있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펜이 쓰고 있고 그런 메커니즘을 고안을 했고, 제가 완벽한 서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커다란 머신과 막 여러 가지 시스템과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한자를 써내려 갔지만 그게 완벽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저는 나름대로 이 작업에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그 안티 테크놀로지는 아니지만 이제 기계가 없이 작업을 하자라는 그 취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과연 우리의 도구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무리 효율적인 새로운 도구가 나와도 장인이 한 가지 도구를 계속 고수를 하듯이 이제 몸에 길들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도구에 되게 큰 주요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일 때 컴퓨터와 저의 관계를 보면 제가 컴퓨터를 도구처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컴퓨터에 길들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계에 계속 대체돼가는 그 개개인의 스페셜티에 관한 그런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100개를 써본 적이 있거든요, A를. 그 100개 A가 조금씩 다 다른 것을 봤을 때 그 기계가 무언가를 굉장히 빠르게 수행을 하면 우리는 되게 완벽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계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또 새로운 개념의 어떤 완벽성은 이러한 약간 인간의 랜덤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랜덤하게 만들어내는 어떤 인간만의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게 다른 의미로 완벽한 100개의 다 다른 글자일 수 있겠다. 그 100개 A가 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정말 완벽하게 쓰려고 한 2, 30분 내외의 시간을 들여서 한 글자를 쓰지만 당연히 나오는 실수들도 있고 혹은 손의 스피드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잉크의 번짐 속도도 다르고 혹은 종이의 물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추가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A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처음에 서체 만드는 것과 종이 만드는 것이 제가 도구를 만들어서 활용했다면 그 바느질 하는 단계에서는 제가 오히려 도구화가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 기계처럼 하루에 10시간 이상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바느질을 하는 행위를 제가 도구화가 돼서 수행해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 저는 나름대로 이제 내가 무언가를 자유롭게 표현할 모든 도구들이 갖춰졌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화면 구성을 하면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그 평면적인 작업을 하던 사람이니까 무언가를 표현해 봐야겠다. 여태까지 형식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좀 내용에 관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 표현하려고 했었는데 그 알파벳과 도형들이 계속해서 이제 교차적으로 어떤 그리드 안에 계속 등장을 하는 것은 가장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글자 자체를 그냥 어떤 이미지화 된 것으로 보이게끔 만들고 싶은 어떤 요구가 되게 컸고 왜냐면 이제 글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되게 눈에 익은 어떤 관념적인 형태잖아요. 이게 마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곡선과 어떤 선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 글자를 부를 수 있잖아요. 마치 네모 동그라미처럼. 그래서 저는 이게 글자이지만 어쩌면 되게 이름을 붙여서 부를 수 있는 어떤 형태에 가깝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형태로서 소비해보자. 그래서 이미지화된 글자로 아름답게 조형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가장 주요한 생각이었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4장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장은 그냥 계속해서 결과물만 만들어내는 과정?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을 하고 한 작업이 아니라서 이거 장이라는 개념을 넣게 된 것은 4장 시작할 때쯤 구분을 좀 지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너무 혼합되면 저조차도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나눴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 장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은 제가 고민하고 있던 지점이 약간 풀리는 순간? 그런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글자와 도형들을 조합해가면서 작업을 하다가 그것들을 다 빼고 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장으로 넘어가는 와중이었고 이 전시의 제목이 그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게 지금 여기도 저기도 아닌 되게 중간 상태의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되게 그냥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작업적으로도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단계고 또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예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이라는 어떤 그런 구조 그리고 제가 조금씩 그 공간을 평면에서 공간을 조금 더 점유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담긴 그런 개념에서 이 중간 단계를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작업을 장의 개념으로 나누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하나의 작업을 계속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중요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장의 개념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4장과 5장 사이라는 이 전시명이 저한테 꽤나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저는 하나의 장을 보여주는 전시는 큰 설득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전의 맥락을 알고 또 그 전을 답습하는 작업이 있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불친절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4장과 5장 사이의 지점을 전시를 보여주면 5장을 따로 전시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이게 왜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장과 5장 사이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전시명을 짓게 됐고요. 메인벽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작업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작업인데,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늘 하고 싶고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정을 어떻게 결과물에 담을 수 있는가? 과정을 어떻게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가? 과정은 사실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늘 숨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 자체를 눈에 보이게 하는 그냥 굉장히 직관적인 형식으로 그 과정 중에 있는 작업을 메인벽에 걸게 되었습니다. 전시장을 이렇게 도시면 어느 순간 종이가 이제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실 텐데요. 그 지점에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어떤 공간적인 효과를 소리로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 화면 뒤에 있는 과정이 화면 바깥으로 꺼내지는 걸 늘 상상을 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여기에 어떤 그런 뭐 양감을 주거나 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간적인 노력을 시각화를 시키면 저는 그 과정이 눈에 보이고 가치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4장의 이제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빙도 많이 하고 도형도 많이 들어가게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형식하고 내용을 약간 분리하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형식 따로,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측면 따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이 너무 복잡해지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자체를 되게 순수하게 전달을 못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얘기만 하고 싶다, 이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고, 이 표면이 복잡해질수록 어떤 형식에 대한 내용하고는 조금 멀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표면을 가장 단순화시켜서 그냥 형식 자체를 표면에 얹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도형을 다 빼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도가 저한테는 제 고민의 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5장으로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화면을 가득 채우는 어떤 도형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조형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도형들 개개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약간 퇴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화면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형식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겠구나, 이 과정이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런 시리즈를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 막 되게 많은 조형들 들어간 작업 같은 경우는 한 장에 한 달씩 정도 걸렸었는데, 다른 작업과 병행하지 않고 되게 일정하게 평균 한 10시간씩 바느질 하면 한 달에 한 장씩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한 3주 내외? 3주 조금 넘게 뭐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합사라고 그러죠. 그 아무리 얇은 실도 이렇게 풀러보면 한 3가닥
두 가닥 정도 합사가 돼 있거든요. 실합사 기계는 제가 이전 작업에서도 그랬듯이 제가 뭐 발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계를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계인데 제가 원하는 두께로 합사를 하기 위한 기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 전 작업에서 조금씩 튀어나오던 평면에서 튀어나오던 어떤 그런 위빙된 도형들이 실제로 공간 속에 존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위빙 자체의 두께가 되게 두꺼워야 되는데,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두꺼워지려면 실 자체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실 자체의 두께를 100배 키워서 한 100배 정도 크기의 어떤 실물 우브제를 위빙을 할 생각으로 이런 두꺼운 실을 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를 궁금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끔씩 이제 그 전시장 가서 이제 작품 앞에서 관객분들이 뭐 대화를 나누시거나 뭐 이런 걸 보면서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가장 마지막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이 앞에서 관객들이 그러니까 이만한 80 바이 80cm의 표면 뒤에 진짜 엄청나게 큰 그 과정과 시간의 공간이 있는데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표면에 나와 있는 어떤 형태적인 뭐 아름다움과 뭐 구도라던가 이런 대화보다는 그 뒤에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런 대화를 나누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한 적은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